자, 확인 체크 문제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 극한을 배웠고 극한의 응용편, 부정형을 해가지고 배웠고 거기다가 미정계수를 넣는 걸 배운 다음에 극한을 이어서 연속까지 했어요. 연속이 뭐다?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개수들이 같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간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최대 최소 정리,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배웠어요. 함수의 방정식의 시근이 어느 구간 안에 존재한다는 거, 그런 것도 배웠습니다. 거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네, 보시죠. 21번. 자, 다음 함수 fx가 이제는 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 다음 함수라며 f0이 0이다라는 걸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다음 함수는 연속이라는 걸 배웠어. 연속이면 대입을 해도 된다는 걸 배웠어. 왜? 분모가 0으로 가거든? 분자가 0으로 안 가면 수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얘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조심하라고 한 거야. 항상이면 이걸 배울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대입하지. 항상이면.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무한대로 갈 때 조금 어려워졌어요. 집중하시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위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그냥 fx였는데 저기에 fx-2x 세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그냥 얘가 자 봐요. 무한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부정형이니까 이거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식 자체가 fx-2x의 세제곱이라는 녀석이 아마도 이렇게 시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 분자에 얘가 있어야 대가리분의 대가리에서 이거 나왔을 거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오케이. 그럼 fx는 이거다. 얘가 넘어가서 2x 세제곱에 여기는 잡읍시다. 이렇게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잡읍시다. 이렇게. 되셨나요? 근데 얘가 있잖아요. f0이 0이래. 그럼 c를 지우세요. c가 없겠죠. 그 다음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얘는 이걸 주면 이렇게 줬으면 얘가 하는 역할은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쟤는 대가리분의 대가리니까. 뒤에 있는 거 계산 안 한단 말이야. 하지만 얘는 한 번 더 써먹을 수 있어요. 왜? 여기 3이라는 걸 아직 우리가 안 했거든. 땡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를 여기다가 저기다 넣으면 돼.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밑에가 x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와요? 약분 되잖아, x로. 그 다음에 0 넣어버리면 b만 나오죠. 이렇게. 계산 돼요? 안 되면 얘기해야 돼요. 적어놓고. 아직까지 선생님한테 풀이를 적어놓고 다시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다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죠?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 이게 폭탄처럼 다음에 하고 모아놓으면 나중에 터져요. 언제 터질 것 같아? 내신 대비 기간에. 선생님이 다 알고 안 되네 라고 막 풀렸는데 혼자 모르다 낑낑대다가 이제 개별적으로 내신 대비할 때 그때 선생님 저 잘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늦어요. 폭탄 터져요. 자, 되셨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요? 네, 마이너스 3이에요. 이렇게. 그럼 끝났네요. 대입하면 fx가 2x 세제곱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됐죠? 자, 여기에 뭔가 하나만 정리를 할게요. 봐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데 나중에 이제 수능에 나오는 거거든요.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는 건데 풀다 보면 자, f가 다항함수예요. 그럼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자, 리미트 n이 x가 무한대로 갈 때 밑에다가 x의 n제곱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fx를 해서
얘가 A가 나오면 이 얘기는 fx가 처음이 이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괜찮아요?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다음 함수라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n제곱, 아니 m을 할게. m제곱분의 fx가 p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잘 들어요. 그럼 fx는 앞에가 뭔지 모르겠어. 만약에 이거라고 생각했으면 앞에는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n제곱이잖아요. 그럼 쭉쭉쭉 가서 마지막 차수가 요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이렇게 끝날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자, 예를 들어줄게요. 네, 아마 요거는 이해했을 텐데 요게 조금 생소할 거예요. 잘 들어요. 만약에 fx가 뭐 앞대가리가 이거라는 걸 알았어. 3의 x의 세제곱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알았어. 뭐 이걸로 알았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를 했더니 얘가 2가 나왔다고 하자고. 이렇게. 괜찮아요? 그럼 내가 얘가 3차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여기를 그냥 다 잡을게요. 이렇게. 됐죠? 집어넣어요. 그럼 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x가 0으로 가요. x제곱분의 3x 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죠. 이걸 푸는 걸 보세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요. 여기에 3x가 나오고 여긴 a가 나와요. 그 다음에 x분의 b가 나오고 x분의 c가 나왔다고 합시다. 제곱이죠. 이렇게. 근데 얘가 뭐가 나왔다고요? 2가 나왔다면서요. 조심해. 무한대 아니야. 수렴합니까? 그럴 리가. 수렴합니까? 그럴 리가. 수렴했잖아요. 어차피 얘는 날라갔죠. 그럼 B, C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수렴하죠. 몇 차만 남았어요? 2차만 남았죠. 이 자리가 남았죠. 여기가 0이면요. 그럼 뒤에 건 다 지워져야 돼요. 수렴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마지막 차수예요. 마지막 차수예요. 이 뒤로는 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수렴합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식이 그냥 바로 완성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3학년 되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요. 이거 안 해요. 아, 오케이. 이해했어. 이렇게 바로 가요. 됐나요? 선생님 얘기? 못 알아도 괜찮아요. 나중에 문제를 좀 많이 풀고 나면 더 이해가 잘 될 거니까. 일부러 한번 정리한 거예요. 그냥 적어 놓으세요. 자, 24번. fx가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양의 실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요거를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 fx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0보다 크면 여기도 0보다 커요. 이렇게. 저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음수면 세제곱을 했거나 이럴 때 부호가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세제곱이면 보통 안 바뀌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그냥 세제곱을 만드세요. 이렇게. 이렇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x세제곱 플러스 1, x가 0보다 커요. 그죠? 그럼 얘도 양수죠. 양수를 나누세요. 이렇게. 그럼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되죠. 자, 질문합시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로 가요?
8이죠. 2 아니지. 전개해야지. 8로 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것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8로 가죠. 그럼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예서란 말 쓰시고 얘가 뭘로 간다고요? 8로 간다고요. 사이에 껴있잖아요. 샌드위치 정리.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갑시다. 25번. 얘가 어려워요. 나중에 아마 그 수투를 시작해서 처음으로 만약에 내신 대비를 하게 될 때 기출문제를 풀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아마 얘일 수도 있어요. 극한에서 제일 힘든 부분, 극한의 활용. 왜냐면 여긴 도형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좌표도 나오고 앞에서 배웠었던 걸 다 갖다가 집어넣고 변수를 만들어서 푸는 거라서 생각보다 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자, 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t, t제곱에 대해서 p를 지나고 OP의 수직인 직선이 OP예요.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ft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이런 거에서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좌표를 어떻게 잡지? 라는 건데 그냥 잡으시면 돼요. 여기 p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는 OP를 잡아요. 이렇게. OP를 잡아요. 이렇게. 직선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뭐 했다고요? 수직이래요. 너무 멀리 잡았다.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지나갈 거래요. 이렇게. 그 직선이 요거를 뭐라고요? 요거를 FT라고 했는데 아니다. Y축이구나. 이런. X축의 절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군요. 요게 요 직선, 얘랑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요 좌표를 FT라고 할 거래요. 이렇게. 그럴 때 t가 0으로 갈 때 ft의 극한의 값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일단 얘 뭐예요? y는 기울기가 몇이야? t죠. 얘가 y는 tx예요. 그럼 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t분의 1이겠죠. 무슨 점 지나? 이 점을 지나.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죠. y는 마이너스 t분의 1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제곱 요게 될 거예요. 이것만 구하시면 돼요. 저것만 구하면 다 구한 거야. 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t분의 1의 x하고 요게 곱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t제곱 플러스 1이에요. 절편이라며. 그럼 ft가 뭐예요? 네. y절편. t제곱 플러스 1. 이거 극한으로 보낸대요. 어떻게? t가 0으로 갈 때. 뭐 고민할 거 있나요? 네, 1이죠. 끝. 근데 이제 여기는 쉬운 거지만 저 형태의 문제에서 좀 까다로운 것들이 좀 몇 개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확인 체크부터 먼저 풀고 다시 올게요. 뒤에 가서 34번. 뒤에 문제를 많이 안 풀었나 본데? 뒤에 문제에 질문이 별로 없는 걸 보니? 아닌가요? 다 푼 건가요? 페이지 47페이지예요. 선생님 얘기했죠? 연속 안에 극한 문제가 들어있다. 근데 극한 못 풀면 연속 못 푼다.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1분의 a의 루트 하고요. 빼기 b예요. 요게 x가 1이 아닐 때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이 중요한 거라고요. 얘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b에 대해서 a-b를 구하라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포인트는 뭐예요? 요거죠. 왜? 여기 분모 때문에 여기 x가 1이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면 x가 이렇게 비어있어. 그럼 거기 비어있으면 부연속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여기를 채워야죠.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이해하셨나요?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이 문제는 야 x가 1에서 연속이래. 정의를 적어볼까요?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x가 1로 갈 때에 fx 극한이 존재하고 f1이 존재하는데 둘이 같다고 이런 얘기라고요. 정의는 까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근데 다시 봐요. 요게 x가 1로 갈 때는 x가 1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건 까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x가 1이 가까이 가는데 x가 1이 아니다. 그죠? 처음에 극한할 때. 그럼 얘를 갖다 써야죠. 여기다가 어떻게? 이렇게 x-1분의 이렇게요. 그 다음에 f1이 얼마예요? 자, fx가 정의되기를 x가 1이면 얘잖아요. 얘가 f1이죠. 이렇게. 이 얘기죠. 무슨 문제로 바뀌었어요? 극한의 미정계수 문제로 바뀌었다고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극한의 미정계수 못 풀면 여기 어렵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죠? 어떻게 된 거야? 자, 다시 분모가 0으로 가요. 수렴했다면서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요. 일단 대입을 하세요. 그럼 여기가 1이 들어가면 3a 빼기 b가 0이죠. 여기가 분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풀라고? b에다가 3a를 넣어요. 그래서 식을 다시 봅시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a의 루트 8 쓰고요. 마이너스 3a를 쓰자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유리화를 거꾸로 해야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 요거 여기는 그냥 씁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뭘 잘못한 것 같아요? 계산이 점점 어려워지는 건데 여기를 a로 묶어버리면 이렇게까지 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요것만 곱하세요. 이렇게.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어차피 곱해도 분모분자에서 여기는 a가 나오고 여기는 a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를 그냥 a로 묶어버리고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한 번에 할 거야. 여기가 x제곱 빼기 1이 돼. 그럼 얘랑 약분하면 여기가 x 플러스 1이 돼. 이렇게. 맞죠?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럼 이제 1을 넣어도 되잖아. 1을 넣어버려. 1을 넣었어. 그럼 밑에가 뭐가 됐어? 3이지? 밑에 6. 이렇게 될 거예요. 1 넣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라고? 이거라고. 3분의 a가 같은 거니까 3분의 a예요. 이쪽으로 곱하면 3a-3이 2a가 됩니다. 약분하고 한 거야. 따라서 a가 얼마예요? a가 3. a가 3이면 저기 봐. b가 얼마? b가 9. 이렇게. 끝나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연속이다. 그럼 1일 때 끊기면 안 되니까 1일 때 연속성을 확인한다. 그래서 대입할 때 여기다 넣을 건데 x가 1로 갈 때는 x가 1이 아니니까 식 쓰고 x가 1일은 정의된 걸로 쓰시고 그 다음에 미정계수로 풀면 된다라는 거죠. 극한에서 미정계수 연습을 안 하고 오면 여기서 망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미분을 배울 건데 미분 가서도 연속이랑 극한을 못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같은 문제 또 나올 거야. 같은 문제가 또 나올 거예요. 36번 봅시다. 미루지 마. 선생님이 웬만하면 숙제는 그날그날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안 좋은 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니까 급한 사람들은 어제 쓸 거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어제 기억이 나냐고. 내가 계속 물어보잖아. 저번 주 토요일 밤에 저녁에 뭐 먹었어? 기억나요? 안 나잖아. 이거 어떻게 기억이 나냐고. 이게. 나도 기억 안 나. 저번 주 토요일 뭐 먹었지?
기억이 진짜 안 나는데? 36번 보죠?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의 함수. 또 연속이야. 근데 다항함수라고 주진 않았어요. 맘대로 생각하지 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어려운데? 네 제곱이네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f2 값을 구하래요. 아니,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자, 저번 시간에 푼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를 해볼게요. 저렇게 돼 있어. 일단 뭘 구할 수는 있냐면 a, b를 구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fx 구하는 게 어렵다고. a, b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인수분해 되잖아, 이렇게. 그쵸?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의 함수가 이걸 만족시킬 때라는 건 이게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걸 넣어도 된다는 거니까.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요. 그럼 여기 0이야.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고요. x에다가 2 넣어요. 그럼 여기 0이야. 16 이렇게 되겠죠. 그냥 뺄까? 이렇게 0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a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 6이네요. 이렇게 되겠죠. 맞아? 10? 10? 맞네.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계에 적을게요. 그럼 이런 얘기야. 잘 봐. 한 번 더 적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4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차피 쟤도 인수분해는 되겠지. 아니 같은 식이면 얘랑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기는 해요. 해보지 뭐. 설마 이걸 벌써 까먹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리를 좀 비울까요? 1 띄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를 합시다. 1 아니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다시 쓸게. 여기서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 끝났네요. fx가 이래잖아요. 라고 하고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수투가 그냥 맘먹으면 되게 맘 편하게 쫙쫙쫙 풀고 그냥 대입하고 다 나오거든요.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럼 안 그런 애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시험에 꼭 안 그런 애가 나와요. 대입해서 나오는 건 다 하는데 그걸 내겠냐고요. 아니라고요. 우리 지금 연습 중이기 때문에 쉬운 게 나온 거야. 그럼 당연히 fx가 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야. fx는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해했죠? 나눠버리는 거야. 이건 왜 안 돼요? 분모의 얘가 이리로 왔단 말이야. 분모가 여기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잘 들어. x가 마이너스 1이면 fx가 얘가 아니어도 좌변이랑 우변 둘 다 0이에요. 항등식이 성립한다고. x가 2여도 fx가 얘가 아니어도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고요. 하지만 얘네 둘이 아니면 얘가 무조건 얘가 될 수밖에 없죠.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죠? 이해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 뭘 쓰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러면 여기는 f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고 x에다가 2를 넣으면 여기는 f2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포인트를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를 그렸어. 근데 마이너스 1이랑 2가 이렇게 딱 비어있다고 이렇게. 자리가. 안 채워도 돼. 어차피 항등식은 성립한다니까. 이때는. 선생님 얘기 이해했잖아요. 근데 뭐래? 연속이잖아. 그럼 그 비어있는 데 다 채워줘야지.
근데 우리 뭐만 구하라 그랬어, 여기서? F2만 구하라며. 그럼 뭐만 생각하라고? 아, 얘가 연속이래. 그럼 얘가 X는 2에서 연속일 거야. 그럼 정의가 뭐라고? 아, X가 2로 갈 때 FX가 F2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연속이라며. 연속의 정의가 저거야. 왜 F1을 구할 거잖아. 근데 여기서 절대 F1을 못 구한다고. 그렇잖아. 2를 넣으면 좌변이랑 우변이 다 사라지는데? 못 구한단 말이야. 그럼 뭘로 구해야 돼? 야, 얘랑 같대. 그럼 얘를 구해야지. 그러니까 얘가 F2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X가 2로 갈 때는 X가 2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까먹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뭐야? X가 2가 아니란 말이야. 여기에 얘가 오겠죠. 이해하셨죠? 얼마야? 9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봐봐. 선생님, fx가 이거네요? 2 넣을게요? 대입하도 답은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면 큰일 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대입만 한 거란 말이야. 그럼 저렇게 되면 문제를 바꾸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극소에 안 되는 케이스가 나오면 이 문제는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큰일 난다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중에 수능이 되고 모의고사가 돼요. 자, 연습 문제로 갑시다. 어허, 지금 잘 때가 아닐 텐데. 21번 볼까요? 앞이에요, 앞에. 36페이지입니다. 자, 다함수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플러스 1을 했는데 얘가 9를 수렴했대요. 이렇게. 질문. fx가 다항함수라며. fx에다가 1 더하면 다항함수가 아니에요? 그럼 다항함수죠? 그럼 다항함수. 그럼 분모가 뭐가 됐지? 0이 됐지. 그럼 분자도 0이 되지. 다항함수라며. 연속이라며. 그러면 f1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요. 이제는 배웠으니까. 지난 시간에 한 얘기가 저거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밑에가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오, 대입해봐. 분모 0으로 가죠. 1 넣었잖아. 1 넣은 거야. 마이너스 1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는요? 1이고 마이너스 0으로 가죠. 0분의 0이야. 근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fx를 주지 않았어. 준 건 딱 저거야. 그럼 얘로 쟤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서는 내가 x-1을 가져오고 인수분해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자, 위에는 내가 fx를 뒤로 묶어볼게.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가자고. 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버리고 각자 가자고 이렇게. 자, 조심해야 되는 게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면 돼 이제. 얘는 저기 있지. 똑같잖아 쟤랑 얘랑. 그럼 얘는 뭘로 가? 빨간색은 9 가야지. 극한이니까. 여기다 1 넣었어. 얼마로 가? 3으로 가. 여기다 1 넣었어. 뭘로 간대? 마이너스로 간대. 끝났네. 극한이면 극한이 수렴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0 아닌 걸로 나누면 다 되잖아. 그럼 끝났잖아. 아, 얘는 9로 가. 밑에는 3으로 가. 위에는 마이너스 1로 가. 끝. 마이너스 3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형태도 더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문제인 것 같니? 이건 인수분해 문제. 인수분해가 더럽게 나오면 충분히 더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7번으로 갑시다. 잘리는 것 같고. 진짜 수투는 수업 시간에만 좀 집중해서 잘 듣고 조금 문제 몇 개씩 풀면서만 따라와도요
나중에 안 힘들어요. 근데 모르겠다, 난 저거 모르겠다라고 하고 배척하시면 안 들어옵니다, 나한테. 27번.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랑 비슷해. x가 1로 갈 때 여기에다가 fx를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가 2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거를 만족하는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함수 fx를 구해달래요. 차수가 가장 낮은 거. 됐죠?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0으로 가. 이렇게 0으로 가네. 다항함수라고 방금 얘기했으니까 f1이 0이야.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0으로 가네. 그럼 여기도 0으로 가야지 수렴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 0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f알파가 0이면 f알파가 0에는 fx가 다항함수면 x-알파라는 인수를 갖게 되는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그럼 fx는 분명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와 x-1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근데 그 다음에 몇 차인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f1의 x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저게 몇 차인지 몰라. 얘가 상수가 될 수도 있고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얘의 차수에 따라서 얘의 차수가 바뀌겠죠. 그럼 해보자고. 여기 노가다야. 나중에 이름도 잘 나와요. 그럼 첫 번째, 그냥 fx가 2차야. 그냥 2차야. 그러니까 얘가 상수인 거지. f1의 x가 a야. 즉 f가 2차야. 왜? 거기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 가장 낮은 차수의 다항함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낮은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래 답을 찾지. 큰 거부터 올 거야? 몇 차부터 올 건데? 됐나요? 그러면 fx가 이런 얘기야. 앞에 a가 있고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죠. 그런데 뭐해? 집어넣어. 왜? 아직 난 얘랑 얘를 해결 안 했단 말이야. 준 건 다 써먹어야지. 앞에다가 집어넣으면 바로 넣을 거예요. x가 1로 가. x 마이너스 1분의 이거다 넣어 이렇게. 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약분했으니까 여기가 2a죠. 얘가 마이너스 6이야. 일단 둬. 그 다음에 오른쪽에다가도 넣어. 마이너스 1이야. x 플러스 1이고 a에 x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지워졌잖아. 마이너스 2a가 나와. 그럼 여기 그냥 6이어야 되는데 여기 2래잖아. 그럼 여기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상수인 건 아닌 거야. 이거 나중에 서술형으로 나온다. 두 번째. 그럼 뭐겠니? fex가 1차야. 이렇게. ax 플러스 b 1차. 그럼 f가 몇 차가 되는 거야? 3차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fx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ax 플러스 b. 뭐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다라는 말이 있었으면 그걸 써먹겠는데 맨 앞에 계수가 뭐라도 쓸 게 없단 말이야. 그럼 a로 잡아야지. 그냥 x 마이너스 알파로 잡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또 해봐. 이렇게 귀찮은 거야. 자, 밑에 x 마이너스 1분의 나중에 내면 이거 니네 그냥 암산으로 해. ax 플러스 b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눴다. 1을 넣었어. 그럼 여기가 2에 2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옆에 걸로 갑시다. x가 마이너스 1로 갔어. 밑에가 x 플러스 1이야. 그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에 ax 플러스 b 형태. 여기가 지워져.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여기가 그냥 a죠? 미안. 여기가 1을 넣었으니까 그냥 a죠? 플러스 b야. 요게 뭐라고? 마이너스. 그냥 있네.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a 플러스 b는 마3,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1 더하자. 그럼 2b가 이거라서 b가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그럼 성립하네? 그럼 여기서 끝내면 돼. 3차 안 해요? 아니, 4차 안 해요? 아니, 제일 낮은 거 찾으라며. 3차도 분명히 되는 애가 있겠지. 근데 되게 많을 거야, 아마. 왜냐면 미지수가 3개가 되거든? 근데 식이 2개밖에 없단 말이야. 엄청 많을 거야. 근데 여기서 만족했으니까 끝내시면 돼요. 여기다 대입해서 fx만 완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골치가 아플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푸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쉬운 거고요.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 조금씩 더 어려워져요. 귀찮은 것도 좀 많아요. 30분 볼까요? 그래도 여기를 푸는 사람이 있네. 자, 30번. 여기의 문제는 뭘까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못 보면 큰일 나요. 자, 루트 x제곱에 플러스 3ax 플러스 2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문제가 뭔 것 같습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계속 그렇게 똑같은 방법을 풀다가 내가 다른 거 하나 던져줄 테니까 한번 볼래? 너 무슨 얘기인지 알고 풀고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냥 유리화를 거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저거 아니었으면 이거 그냥 저렇게 계산해서 그냥 유리화에서 나왔으면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풀겠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바꿔야지. 뭘? 요거를. 그래서 자, 선생님이 요거 까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그때 내가 그래프도 그려줬어요. 여기가 x, 여기가 t면 이렇게 돼서 얘가 1이 달리면 올라가고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외우셔도 상관은 없고요. 근데 이해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뀔 거예요. 보세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갔어요. 그 다음에 루트 x제곱에 3ax 플러스 2가 되고요. 빼기는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여기가 a에 t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1이 됐고 얘가 b가 됐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는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엔요? 유리화 해야죠. 이렇게요. 어디요? t로 안 바꿨구나, 여기를. 이런. 왜 뒤에 것만 바꿨지? 땡큐. 자,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리화를 우리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서 얘를 제곱제곱한 걸 뺄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 1일 테니까 이렇게 1-a의 t제곱이 되고, 자, 얘에서 얘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2a의 t하고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고요. 자, 분모의 최고 차수가 뭐예요? t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 거란 말이야. 근데 수렴하잖아. 그쵸? 분모의 최고 차수는 t예요. 왜? 루턴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럼 얘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왜? 분자의 차수가 더 커요. 맞죠? 밑에는 최고 차수가 t인데 위에는 t제곱이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얘가 지워져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따라서 a가 1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딱 보자마자 이거 a가 1이겠다 라고 하고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사라지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야죠. 리미트. 이제 우리가 아는 걸로 갈 겁니다. 무한대로 가요. 루트 여기가 1에 t분의 3a
t 제곱분의 2 더하기 루트 여기가 a가 1이니까 1 여기도 1이니까 쓰지 말자. 여기도 빼기 t분의 1 t 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t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 분자를 t로 나누는 거니까요. 루트 안에 들어갔을 때 t제곱으로 나오는 거랑 똑같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 좀 되세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게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고요. 0으로 가고 기억하시죠? 0으로 가고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1, 1, 마이너스 2. 그래서 얘가 b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이거 해결. 두 번째는 여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네. 차수가 안 맞네.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4번.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활용 문제가 제일 힘들 거다라고. 지금 또 몇 명은 눈이 풀렸는데 뭐 물론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그래도 계속 보다 보면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힘듭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5가 중심이고 y는 루트 x 위를 움직이는 점 x, y를 지나는 원이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거래요. 이해하셨나요? 원방이 있어. 근데 거기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얘가 y는 루트 x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p예요. 여기가 x, y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h, x축 양의 방향과 만나는 걸 q 이렇게 잡았어요. 됐죠? 그럴 때 질문이 자, x가 0의 우극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qh의 길이 분의 ph의 길이의 제곱. 이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자, 원방이 지금 뭐 얼마인지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반지름이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맞죠? 그러면 이게 잡아야지. 이렇게 얘가 그럼 여기 좌표가 r, 0이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x, y라고 했거든요. 그럼 ph의 길이는 뭐예요? ph 요 길이 요거 뭐예요? y죠. 맞습니까? 그럼 저거 제곱하면 뭐 나와요? 여기식이 요거잖아. 그치? ph가 y야. 그럼 ph를 제곱하면 y 제곱인데 그럼 x가 나오죠. 요게 x예요. 분자는. 근데 문제는 얘라고.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이거란 말이야. 이거 요 길이를 구해야 돼. 요 길이를. 그럼 저게 뭐예요? 아니 여기가 x라며. 여기 좌표가 x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r-x겠네요. 그럼 이거 풀란 얘기예요? 생각해봐. 이거 풀란 얘기예요? 그럴 리가. r을 저렇게 주시면 안 되죠. r은 여기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자, 식을 하나 더 만드셔야 돼요. 뭐냐면 r을 x에 관한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봐봐. 여기 교점이 요거라며. 그럼 여기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라며. 그런데 여기 점에서 얘도 포함되니까 y가 루트 x라며. 이렇게. 맞지? 그럼 저기다 넣어. 그럼 r제곱이 뭐가 돼요? r제곱이 x제곱 플러스 x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그럼 r이 뭐야? r은 반지름이야 얘들아. 양수겠지. 반지름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즉 이 식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루트 요거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왜? R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풀기 위해서 만든 거지. 요건 풀 수 있나요?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유리화. 어차피 X제곱 사라지고 X제곱 사라질 테니까 그냥 바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43번으로 가야겠죠? 쭉 넘어가세요. 거의 맨 뒤. 아니다. 중간에가 연습 문제가 하나 더 있나봐요. 어디야? 여기 있다. 43번이면 51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기가 이렇게 X가 돼 있으면 무조건 다 식을 이렇게 X로 바꾸셔야 됩니다. 저기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그 변수가 중요해지는 거니까. 43번 보죠. 51페이지예요. 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fx가 x가 1이 아니에요. 또 그랬더니 밑에다가 요걸 주셨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a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x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아니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 하면, 자, 연속이 되면서요, x가 1에서 연속이라면서요. 그죠?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a 값이 뭐냐면 f1이 a죠. f에다 1 넣으면 a, 이런 뜻이니까. 맞아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돼요? 이제 이거 하면 됩니다. 저거 fx 이거 하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x를 뭘로 보내고 있어요? 1로 보내죠. 근데 절대값이 있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 x 절대값이라는 건 x가 0보다 크면 x,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이게 x축이면 여기 원점이 있는데 여기 1이 있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그럼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양수죠. 0으로 가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야. 1로 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0보다 큰 데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고 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지. 아, 리미트 1로 갈 때 여기도 이렇게 가요. 이번에 절대값이 나왔다고 어쩔 필요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만 알면 돼요. 45번 풀고 쉬어야겠네. 다 풀고. 자, 보죠. 뭐 교육청 기출이라고 해서 무서울 것 같지만 풀어보면 알겠죠? 아까랑 좀 비슷해요. 자, 봐봐. 선생님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이게 나오고 있어. x-1분의 거기가 루트가 같이 씌워져 있는 요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x가 1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 b를 구하래요. 뭐 계속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금. 형식만 다를 뿐. 뭐라고요? x가 1에서 연속이래요. 연속이래요. 그럼 f1은 2겠지? 근데 걔가 뭐랑 같다고요? 1로 갈 때의 fx랑 같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를 적어요. 우린 이것만 풀면 돼. 1로 갈 때. 이것만 풀면 된다는 얘기죠. 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대신 극한 형태만 바뀌고 있는 거야. 자, 분모가 뭘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분자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1을 넣었단 말이야. 그럼 루트 a 빼기 b가 0이야. 그럼 b 자리에다가 뭐 넣으라고요? 루트 a 넣으라고요. 가져올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에 여기를 루트 a로 묶으면 루트 x 빼기 1이 돼요. 이렇게. 얘들아, 이거 유리화 할 거야? 왜 해? 여기를 약분하면 밑에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끝내야죠. 그럼 1 내면요. 네, 2분의 루트 a인데 얘가 2라고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 뭐 하는지 알아요? 계산했어요, 같이? 다시. 여기다가 b에다가 루트 a를 넣었는데 루트 a를 묶었다고. 루트 x 마이너스니까 여기 약분 가능하잖아, 이걸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1 넣었어요. 2죠? 살아있잖아. 그럼 a 얼마야? 16이어야 되죠. 설마 4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이런 데서 틀리면 안 돼. 다 풀어놓고. 그럼 저기다 넣어요. 그럼 b가 얼마예요? 얘가 4겠지. 이렇게. 뭐 대단한 거예요, 교육청 기출? 47번. 자, 좀만 견디세요. 두 문제 풀고 쉴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할 때 설명이 길어서 어차피 끊을 수가 없어요. 자, 봅시다. 거기 보면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나왔네요. 자, 구간이 0부터 2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거예요. x제곱의 가우스. 선생님이 원래 저번에 그 가우스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알려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거 할 때 저거 그려보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안 했는데 나왔네요. 여기서 불연속인 x값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네, 일단 선생님이 그릴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뭘 할 거냐면 y는 하고요. 어떤 fx의 가우스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냥 희미하게 얘를 먼저 그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는 n이라는 정수로 다 잘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밑으로 다 내릴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잘 봐요.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y는 x제곱을 그렸어요. 오호, 삐딱하네. 그렸어요? 네, 괜찮아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자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야. 어차피 얘가 n이 되는 건 n이랑 만나는 거니까 옆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할게요. 1.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1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2로 잘라볼게요. 여기 2예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 뭘까요? 마이너스 루트 2죠? 루트 2죠? 그 다음에 3으로 자를게요. 4까지 가야 돼요. 그럼 여기 루트 3이죠?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4. 4까지 갑시다. 여기가 이제 2고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됐죠? 자, 밑으로 내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봐. 그냥 한 군데만 해줄게. 만약에 x의 제곱의 가우스 값이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x의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래야 1이 나오잖아요, 가우스니까. 근데 요거를 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그럼 저 범위에서 1이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다 샥샥샥샥 잘랐잖아요?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라 했죠? 밑으로 내리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는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는 B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가요. 다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는 1일 때 1이겠죠. 여기도 1일 때 1일 거고 정수니까. 그 다음에 2에서 잘려서 여기까지 오세요. 여기까지. 여기서 잘려서 여기까지 오세요. 봐봐. 가우스가 1이죠. 1부터 루트 2. 1부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마이너스 1. 여기 사이. 맞죠? 딱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지금. 1일 때가. 선생님이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또 떨구세요. 여기요. 여기서부터 루트 3 비우시고 다시 비우고. 여기도 채우고 가서 비우고 채우고 가서 비우고 채우고 이렇게 비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칸마다. 근데 질문이 뭐냐면 0부터 2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돼요. 불연속점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질문. 2는 어떻게 해요? 여기 2 들어갔잖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가 채했으면 2까지 연속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비었잖아. 그럼 여기도 포함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4개.
그게 어디냐면 1, 루트 2, 루트 3, 2 이렇게 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알려준 거예요. 어떤 그래프가 나오는지 그냥 잘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게 제일 연습하기 제일 좋은 애가 X제곱이거든. 그 다음에 다 1차가 나올 테니까. 자, 48번 봅시다. 자, 어려워 보이죠? 근데 이제 여기 뭐가 있냐면, 다행이다. 최근에 배운 게 하나 나와요. 거기 밑에 보면 fx가 fx 플러스 4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보세요. 이런 거 같은 문제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미안하지만, 이제 모의고사 2학년이면 모의고사와 내신 문제 갭 차이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예를 들자면, 알고 있겠지만, 광남은 학교에서, 광남고등학교 자기 부인 알죠? 광남 학교에서 뭘 부교재로 풀릴 거냐면 수능특강을 풀릴 거예요. 2학년은 수능특강이에요. 수능특강 문제가 부교재라서 수능특강 문제 형식이 나오고 거기서 똑같은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광남만 그러냐? 아니죠. 광남은 대놓고 야 나는 수능특강 쓸 거야 라고 하고 거기서 내잖아요. 근데 다른 학교는 그런 얘기 없다가 수능특강과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이나 올해 거 중에 하나 이렇게. 그리고 모의고사 변형 하나 이렇게 나와요. 동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요새 선생님이 한 2, 3년간 놀란 게 뭐냐면 동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험 문제 스타일이. 선생님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선생님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3학년이 졸업하는 애부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동대 보고 애들 졸업하는 애들 중에 꽤 괜찮게 대학 가는 애들 몇 있는데 걔네 바로 밑에부터 그러니까 지금 3학년이 1학년 때부터 걔네가 1학년 때부터 갑자기 문제가 난이도가 파파파파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분석을 해봤는데 모의고사 문제가 듬뿍 들어가 있더라고요. 똑같이 안 나와요. 변형이. 근데 이 추세가 이 동네의 추세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언급하지 않은 건대도 안 그랬다가 근데 건대는 좀 심해요. 이게 심해요. 쉬었다가 어려웠다. 쉬었다 어려웠다. 약간 이게 심해요. 근데 그 어려울 때마다 항상 모의고사 문제가 들어갔어요. 아니면 강남권 비출 비슷한 형태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강남권 비출이라고 해도 솔직히 예전 모의고사의 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집을 풀면서 되게 내가 어렵네? 수능이야? 아 그럼 내신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안 돼요. 예전에 수능이야? 옛날에 모의고사야? 그럼 내신에 내려왔겠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험이 쉽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 1학년 때 겪어봐서 알잖아. 시험이 쉽다고 좋지? 나만 잘 봐? 다 잘 보잖아. 그럼 경쟁력이 더 떨어진 거 실수하면 끝인 거야. 쉽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겨내야 되니까. 자 보세요. 얘가 조금 유명한 하긴 해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나중에 선생님이 요거 정리해 줄 건데 그 타이틀이 이거예요. 연속과 주기성. 두 개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래프가 딱 이해되면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었지만 본인이 그래프를 못 그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이건 나중에도 아마 또 풀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딱 범위가 0부터 4까지잖아. 근데 여기다가 무슨 조건을 줬냐면 이 조건을 줬잖아요. 최근에 봤잖아. 생각하면서 해서. 질문. 주기가 4라고요? 아, 몰라요. 4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딱 보니까 0부터 4까지가 딱 그래프가 딱 잘리잖아. 그럼 그 그래프 모양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칸씩. 이해했죠? 이건 우리가 한 거니까. 근데 밑에서 뭐라 그랬냐면 함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이런. 이게 왜 어렵냐고요? 연속이다라는 건 끊이지 않고 계속 그릴 수 있다는 얘기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주기성을 이렇게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옮겨왔잖아요. 그럼 여기 옮겨지는 여기 잘리는 부분도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포인트예요. 나중에 이걸 그냥 외워서 풀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일단 어차피 다 했으니까 지웁시다. 크게 그리게.
다행히 아다리가 좀 맞았네요. 잘 보세요. 그 선생님이 어디 보자. 여기 1, 2 쓰고 아니야 너무 그냥 하자. 여기까지 그렸다고 치자고요. 크게 그리기로 했으니까 그냥 크게 갑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2x-4면요. 뭐 밑에 마이너스 4부터 올라올 테니까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올라와요. 이것도 잘못 그렸네. 다시 합시다. 밑에서 마이너스 4부터 올라오려면 꽤 그려야 되니까 쟤부터 그리고 시작합시다. 그냥 자를게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올라갈 거고요.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그려져요.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2 이렇게 그려지겠죠. 되셨나요? 저게 2x-4예요. 더 못 그리죠? 범위를 잘랐잖아. 0부터 2까지.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그죠? 근데 쟤를 몰라요. 쟤 못 그리겠어요. 아니 A랑 B를 모르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그려? 못 그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생략했어요. 4까지. 두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뭘 하냐면 자 봐요. 하나 둘 셋 넷 또 가요. 그래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요렇게 4칸씩 자른 거거든요. 요렇게 4칸씩 잘랐죠? 그럼 여기 있는 개가 일로 와야 되죠.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그대로 옮겨오시고 옮겨와서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오른쪽에 있는 걸 완성하죠. 되셨나요? 일단 그래프부터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얘가 여기서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는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여기도 이렇게는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연속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예를 들어 얘가 아이 싫어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 부연속이 되는데 제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시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간을 잘랐어도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어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또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선생님이? 여기도 연속이어야 되고 여기도 연속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여기 2가 연속되겠다 라고 해서 F2랑 리미트 x가 2로 갈 때에 fx가 같을 거야 라는 거 먼저 찾아요. 1번이 이거거든. x가 2에서 연속 이거. 보통 여기 딱 끊기니까 2에서 딱 끊기니까. 자 이제 여기서도요. 잘 봐. 이게 만약에 소수형이 아니라 단답형이면 대입하세요. 왜? 상함수잖아. 그지? 넣어. 여기다가 2 넣어. 여기다가 2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2를 넣으면 여기 0이죠. 여기다가 2 넣었어. 4. 2a 플러스 b 이렇게 된다고요. 따라서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라는 것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저거 하나로씩 못 풀잖아요. 근데 얘가 왔으니까 여기도 연속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 그래프를 찾아야 되는데요. 얘가 뭐예요? 이게 x축으로 4만큼 평이동한 거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얘가 뭐였냐면 잘 봐. y는 2x-4예요. 그럼 얘는 y는 2에 x-4-4예요. 귀찮아요. 솔직히 만약에 나중에 여기에 3차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거기다 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마. 뭐 하라고 그래? 뭐만 가져오면 되냐면 이 점을 일로 갖다 찍어버려 여기다가 그냥. 저기서 만난다며. 그치? 그럼 두 번째 x가 4에서 연속이래. 이따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줄 테니까 기다려요. 자 4에서 연속이래. 그죠? 그럼 자 f4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다 리미트 x가 4로 갈 때에 fx 할 거 아니야. 선생님 얘기 듣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 자극하는 요 함수를 그대로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근데 F4는요. 아니 여기 있잖아. F0이라고 이렇게. 이거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따로 그리지 말고 여기 찾지 말라고.
그냥 여기 찍은 거 가져다 그냥 그대로 찍으라고. 뭐래? F0. 뭐래? 마이너스 4래. 그럼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이렇게. 이렇게. 얘랑 연립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만약에 내가 여기 그래프가 없어 지금. 딱 요거밖에 없어. 즉 식이 딱 요거밖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잘 봐요. 잘 봐. 일단 첫 번째 얘는 똑같이 해. 얘는 우리한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여기 중간에 여기 이어전이네. 이렇게 이어전인 애는 그냥 해. 됐나요?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끝이랑 여기 끝이 만나게 해. 맞잖아. 0이랑 4랑 만나게 하라고. 얘랑 만나게 해. 이렇게. 그래서 F0이 리미트 x가 4의 저극한으로 갈 때 fx랑 같다라고 그냥 풀어버려. 이렇게. 그럼 끝. 이게 이 얘기야. 여기는 지금 점 같다 여기다 딱 찍어버리고 여기서 저극한만 해서 여기로 가서 만나게만 하면 어차피 이 그래프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만날 거란 얘기라고.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조금만 풀면 끝나. 이게 그거잖아. 이게 이거잖아. 지금 봐봐. F0 이거 F0 이거 끝. 이렇게 풀면 끝난다고. 이게 주기성이랑 연속이에요. 대신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져야지. 아니면 하나 그리던가. 내 선생님이 왜 저걸 외우게 시키냐면 나중에 그래프가 되게 더러운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래프를 못 그려. 그럼 대충이라도 저렇게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또 할 거야. 지금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건 몇 번 봐야 돼. 근데 미안하지만 시험에 잘 나와요. 워낙 유명한 유형이에요. 주기성 플러스 연속은. 나중에 미분 배우면 미분 플러스 주기성도 나옵니다. 뒤에 가면. 그럼 얘랑 또 연결되는 거야.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잘 사람들은 지금 자고 수업 시간에 자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보통 아마 처음 듣는 거라서 또 어려울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개념이 꽤나 중요한 파트예요. 뭐 극한도 그랬고 연속도 그랬고 여기도 그렇긴 한데 얘가 조금 더 그래요. 자, 뭘 할 거냐면 그래프를 일단 하나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지수함수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y는 fx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점을 하나 선생님 잡을게요. a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a예요. a, fa죠. a라는 좌표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또 하나 잡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b라고 잡을게요. 여기 b 이렇게. 그리고 여기 좌표는 이제 뭐 b, fb가 될 거고 여기는 a, fa가 되겠죠? 이렇게. 뭐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그냥 선생님이 던져줄 수 있는 건 AB의 기울기라는 걸 한번 일단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의 정의가 뭐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면 Y의 증가량이 적어지면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뭘 할 거냐면 요 두 점 사이에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저기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 기울기는 일단은 이거겠죠.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뭘 정의를 하냐면 이런 단어를 써요. 증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델타 x라고 씁니다. 이게 뭐냐면 x의 커진 값, 요만큼을 우리가 델타 x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요것을 써요. 델타 y. 그럼 이건 y의 증분이죠. 그럼 그건 여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y의 증분이라고 합니다. 앞에 세모를 쓰는데 그걸 약간 데타라고 읽고 이제 변화값이라는 뜻을 좀 써요. 그래서 책에 보면 아마 증분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거기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걸 변화량 또는 증분이라고 하는데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변화량. 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잘 봐요.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누면
변화량과 변화량의 비율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걸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율이라는 뜻으로. 그게 다른 얘기로 따져봤더니 기울기라는 건데, 자, 이것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오늘 미분이라는 걸 배워요.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미분이라는 건 요렇게 따졌을 때의 대수식이에요. 대수식이라는 건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변수값이 있고, 그 변수값에 따라서 저것이 변하는 대수값, 즉 약간 함수적인 스타일을 많이 따라갈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보통 설명할 때 야 이거 기울기로 생각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울기로 가는 건 기하학적인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기운 정도를 따지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포커스는 대수적인 거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생님이 설명할 때도 야 기울기로 생각하자. 적선의 기울기 생각해. 기울기의 양수야 음수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포커스는 기하학적이 아니라 숫자적인 걸로 대수적인 걸로 가셔야 돼요. 함수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다시 얘기하면 그럼 여기 A에서부터 함수 위에 A라는 점에서부터 B까지의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저 변화율이라는 걸 구할 수 있잖아요. 되셨죠? 근데 그 밑에 보면 2번이라고 써있고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변화율이 뭐라고 그랬죠? 얘도 변화량, 이건 X의 변화량, 이건 Y의 변화량, 그거에 대한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게 변화율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두 점 사이에 기울기랑 값이 똑같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를 잘못하니까 저 기울기 쪽으로 간단 말이야. 너네가 잘하는 건 기울기니까. 괜찮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 앞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다시 이게 뭐냐면 변화율이라고 했는데 앞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붙었어요. 잠깐 다른 얘기를 할게요. 물리를 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속도라는 게 있어요. 일단 속력이라는 게 속도로 가자. 속도라는 게 있어요. 속도랑 속력이랑 다르죠?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할 게 있지만 일단 속도만 보세요. 속도만. 그러면 평균이라는 단어가 여기 붙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세요? 물리에서. 원래 얘는 수학이긴 하지만 수학이랑 물리랑 겹쳐있는 부분이에요. 속력이든 속도든 간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결론만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막 돌아다녔어요. 근데 일로 갔어. 이렇게. 시간이 1시간이 걸렸네? 1시간 동안 내가 여기다 막 돌아다니다 일로 왔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나는 여기 있다가 여기 간 거죠. 그만큼. 맞아요?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균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속도를 구한다면 야, 여기 얼마나 빨라? 이 사이에서는 얼마나 빨라라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앞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가잖아요. 야 그럼 1시간 동안의 평균 속도가 얼마야? 라고 물으면 난 1시간 동안 여기서부터 요만큼밖에 움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본다고요. 중간 과정은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를 원래 갈 때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신경 안 쓰고 나 여기 있다가 여기 갔어요. 그러니까 난 이것만 신경 쓰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늘어났고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중간에 내가 무슨 지랄을 하더라든지 간에 여기서 여기 가는 건 끝이란 말이에요. 이게 직선이 최고잖아.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요 값만, 즉 이 값만 신경 쓰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X가 A에서 B로 변할 때 Y가 F에서 F, B로 변한 그 과정만 신경 쓰겠다라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X가 이만큼 늘어났는데 Y값이 이만큼 늘어났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FA랑 FB 같아요. 그럼 평균 변화율이 제로인 거예요. X값이 변했어도 Y값은 안 변했으니까. 중간에 내가 딴 데 갔다 왔어도 난 딴 데 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온 거야. 나 그러면 나 안 움직인 거랑 똑같다고요. 이해 되셨어요? 무슨 얘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거기 써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부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이거다 라고 써있죠. 뭐예요?
내가 쓴 거랑 똑같잖아요. 기울기. B-A부터 FB-FA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요 식도 중요하지만 다음 식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봐봐요. 이게 뭐야? 변화량이에요. x의 변화량. 델타 x. 그쵸? 그럼 내가 a에다가 델타 x를 더한 게 b란 얘기죠. 이렇게. 맞죠? 이만큼 더해서. 그죠? 그럼 여기 식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요. 얘가 델타 x야. 그리고 여기가 a에서 델타 x만큼 넣은 거에서 a만큼 간 거에 변화량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책에 그렇게 똑같이 써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냥 그래프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나중에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보세요.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 기울기라는 건 이건 원래 대수적인 얘기인데 그 대수적인 얘기를 기하학적으로 기울기라는 단어로 그냥 표현한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 생각해서 자꾸 미분을 기울기라고 생각하는데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이 이만큼 있으면 여기 기울기가 이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긴 해요. 근데 전체적인 그림을 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시겠죠?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 여기가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뭐밖에 없냐면 변화량, 변화율, 평균 변화율 두 점 사이의 양적인 변화 비율 끝. 이게 끝이에요. 평균 변화율은. 나중에 보면 저게 까먹어요. 평균 변화율 자꾸 까먹는데 그냥 두 점 사이의 변화량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끝이야. 자, 근데 내가 지금부터 뭐라 할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극한을 배웠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애를 풀어줄 거예요. 지금 A랑 B는 정점이라고 해서 얘네 그 구글 맵 지도 보면 내가 딱 찍으면 핀셋으로 딱 꽂죠? 맞아요? 여기는 꽂아놓은 거야. 꽂아놓은 거야. 근데 이제 빼면 이거 내가 지도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 X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풀어놓을 거야. P에 이렇게 요 점을 풀어놓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 그래프를 타고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죠. 왜? X는 변수니까요.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얘가 바뀌겠죠. 니네가 생각하는 그 기울기 값이. 왜? 내가 만약에 여기에 P가 왔다고 생각해봐. 기울기가 작아졌어. 내가 만약에 여기 P가 왔다고 생각해봐. 기울기가 커졌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X값이 A는 그냥 두고 얘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면 그 변화의 비율, 평균 변화율이 계속 바뀌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점이 계속 바뀔 테니까 내가 X를 풀어줬다고. B라는 점을 풀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뭘 배웠냐면 극한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내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보내볼까?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X가 A에 점점 가까이 가요. 이렇게. 여기 원래 X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또는 이쪽에서도요. 이렇게 올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항상 극한 값이 중요한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P가 이렇게 자꾸 움직일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마다 기울기 값을 계속 계산하겠죠. 자, 선생님이 하나 더 그릴게요. 집중해서 보세요. 똑같은 그래프야. 여기 A가 있어. 여기 FA야. 내가 여기에 P라는 점을 이렇게 잡았어. 근데 얘가 점점 여기 있는 X 값이 여기에 이렇게 가까이 갈 거라고. 그러면 그래프의 위에 있는 점도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겠죠. 극한이니까 뭐 어렵지 않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때의 얘값이 어떻게 될까? 라는 게 궁금해진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뭐야? 우린 또 여기다 또 극한을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델타 X 말고 저 위에 만약에 이제 여기가 X니까 얘네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이걸로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가 P가 있을 때. 맞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근데 내가 지금 뭘 했냐면 요 앞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여버렸어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얘기? 그럼 잘 봐.
잘 보세요. 자, 가까이 갈 거야. 맨 처음에 여기 있었어, B가.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죠. 이 값이. 맞아요? 일단 기울기를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근데 바로 옆에 붙어있다고 쳐보세요. 여기 있는 게 바로 옆에 붙어있어. 그럼 기울기가 너무 구하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자, 잘 들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x가 a를 이렇게 지나갈게요. 쇽.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쇽 지나갈게요. 그럼 x가 a를 딱 지나가는 순간에 순간적인 변화율이 생기겠죠. 요거. x가 a에 가까이 갔을 때의 변화율이니까 x가 a를 지나갈 때 순간적인 변화율이겠죠. 그 점에서 이렇게 싹 변하는 순간적인 변화율. 그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고 그게 미분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막연하니까 선생님 얘기를 잘 들어요. 쇼트트랙 본 적 있죠? 쇼트트랙 안 봤어요? 요새 또 하던데 쇼트트랙 트랙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근데 처음에 여기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갈 때는 날이 그냥 이렇게 갔다가 옆으로 가고 이렇게 날이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쭉 갔다가 밀고 드는 거거든요. 날을 이렇게. 그러면 날 방향이 그냥 이 방향 가는 방향이잖아요. 이때를 보지 말고 코너를 돌 때를 이렇게 보세요. 날이 휘어요? 그럴 리가. 날이 옆으로 이렇게 휘어서 가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자, 다리가 하나 이쪽 방향으로 가면 그 다음 방향을 가기 위해서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유턴이 되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돌 때 이 점에서의 가는 방향은 이렇게 갈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지점에서 이쪽으로 갈 거면 여기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다시 일로 와봐. 자, 요 점을 지나갈 때 그러면 내가 만약에 x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오다가 요 점을 지나갈 때 요 점에서의 가는 방향은 이렇게 되는 방향이겠죠. 맞아요? 그럼 얘도 뭐가 있었냐면 기울기가 있겠죠. 다른 얘기를 하자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요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죠. 선생님 얘기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요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은 요 점을 지날 때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 두 점이 여기 떨어져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단 말이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의 변화율을 따지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근데 선생님이 지금 B를 풀어줬잖아. 걔가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일 거야, 그래프 V를. 근데 X가 A에 가까이 갈 거란 말이지. 그럼 요 점을 지나갈 때의 변화율을 물어본다면 그 점을 지나갈 때 순간적인 변화율일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점을 지나갈 때는 얘처럼 이 방향을 돌고 있지만 이 점을 지날 때는 날이 이 방향으로 가듯이 그 방향성의 기울기를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점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미분이라는 거예요. 되게 막연하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점을 지날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니네가 이거 어려워하니까 자꾸 기울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조금? 그나마?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모르고 공부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냥 단편적인 예로 경제경영은 문과, 이과가 둘 다 갈 수 있는 거 알아요? 알고 있죠? 경영학과, 경제학과는 문이과 공통 지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경제학과에서 이제 모집을 해서 첫 수업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뭐 그럴 일이 있어서 그 수업을 잠깐 들어봤는데 처음에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경제학 이론을 설명하실 때 수학에 대한 얘기를 꼭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만 그럴 수 있는데 물어보세요. 문과, 이과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해요. 근데 거의 반반 정도 오긴 하는데 문과에서 조금 더 많이 오긴 하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이 경제학 이론을 설명할 때 이 미분을 배웠냐 안 배웠냐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간단한 예로 혹시 주식 해본 사람 있어요? 여기? 너 해본 사람 있을 거예요. 요새는 고등학생도 하니까. 그러면 주식 할 때 뭐 보냐면 표 그래프가 움직이는 걸 보거든요. 그걸 볼 때
지수라는 걸 봐요. 무슨 경제지수 이런 걸 넣고 계산하고 그다음에 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때 그 설명을 할 때 이 미분이 이게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읽는 방법이죠. 얘가 증가할 거야. 떨어지네? 그래프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여러 가지 표를 넣고 같이 보는데 그 표를 볼 때 이 미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아주 옛날에는 문과가 수투를 아예 안 배웠어요. 되게 옛날에요. 아예 안 배웠어요. 배우질 않았어요. 그냥 딱 수학까지만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만약에 경제학과라던가 경영학과에 문과 애들이 왔는데 처음 갈 때 너무 어려운 거야. 미분을 모르니까. 극한을 모르고. 그래서 문과도 수원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수투까지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읽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분이에요. 물론 적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다시 원래 이거 돌아옵니다. 한 번 더 설명해요. 자, 여기는 뭐라고요? 그래프 상에 있는 두 점이에요. 두 점에서 두 점 사이 기울기. 이렇게 x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y가 변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두 점을 되게 가깝게 가서 극한으로 부딪혔어요. 그럼 요 차이가 적죠? x 값의 차이가 적단 말이야. 맞아요? x가 되게 조금 변할 때 y가 조금 변하는 걸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아예 그 점을 찍진 않을 거 아니야. 왜? 극한은 그 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살짝 변할 때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 점을 지날 때의 변화율. 그래서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얘기해서 자 거기 써 있습니다. 뭐라고?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함수 y는 fx에서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는 선생님이 쓰는 게 맨 마지막에 써 있죠. 요게 맨 마지막에 그 세 개 중에.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f 플라임입니다. 플라임 a라고 얘기합니다. 요게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뜻을 가지고 있는 건 순간 변화율이 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미분으로 씀으로써 미분계수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봐봐. 다시. 그럼 이때부터 여기가 이제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x-a가 델타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여기는 fa가 되죠? 여기가 뭐가 됐어요? fx였잖아요? x자리에 또 몰라요? 똑같아. x자리에다가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리미트. 이따가 쓸게요. 밑에가 x의 증가량. 위에는 a부터 x의 증가량 는 거에서 a를 뺀 값. 이거 자 x가 a에 가까이 가면 얘가 뭐에 가까이 가 있어요? 0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책에 써있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프와 식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알아 선생님도. 속으로 지금 보이잖아. 저게 무슨 얘기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듣고 풀다 보면 어느 순간 유레카를 외치게 될 거라고요. 유레카 안 해주셔도 돼. 어느 순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면 돼. 그래프 그리고 나서 왜 미분하는지 알겠어요만 되면 돼. 괜찮아.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얘가 나중에 나와서 야 이거 미분 설명해봐라고 했을 때 누가 이걸 미분으로 설명했어요? 고3반 가서 야 너 미분 뭐라고 설명해봐라고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미분 할 줄 알지? 네. 할 줄 알아요. 미분 다 할 줄 알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미분은 개나소나 다 해요. 근데 왜 미분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고요. 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미분을 할까? 왜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을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 얘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 감은 오셨어요? 안 되면 기울기로 가. 저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일단 처음에는 그게 받아들이기가 제일 쉬워. 거기도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보세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 이렇게 써있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처음에 배울 때, 요게 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식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 여기를 식을 바꾼다라는 거. 여기는 얘들아, 요 델타 x 값이 숫자예요. 왜냐면 a랑 b랑 딱 정해져 있는 점이잖아요. 근데 여긴 아니에요. 여긴 x가 움직이잖아. 그럼 얘도 바뀌잖아. 얘가 변수면 얘도 변수야. 그래서 얘가 변수야. 델타 x가. 그래서 나중에는 잘 보세요. 나중에는 내가 얘기했지. 수학하는 사람들은 귀찮은 거 딱 싫어한다고 했어요. 델타 x 쓰는 게 싫어서 이거를 h로 바꿀 거예요. h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요거다라는 걸 한 세트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따가 할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조금 이해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기하잖아. 나 이거 안 돼. 안 할래. 이게 아니라 그래도 한번 그냥 들어보고 하는 대로 풀어보고 미분도 하면서 익혀보고 하다가 문제를 풀고 도함수의 활용 한 1, 2 정도 해야 이제 왜 미분하는지 알겠다가 나올 거라고요. 물론 지금 이해하면 더 좋죠. 내가 원하는 건 그거긴 한데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세트를 하나 외우세요. 여기 빨간색이랑 하얀색은 무조건 외우시고 얘네가 F'A다라는 걸 기억을 하신 다음에 하고서 다시 앞으로 오죠. 풀고서요. 왜냐하면 아직은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거기서부터 막 활용부터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미분법 공식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죠. 자, 35페이지로 갑시다. 프린트를 잘못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더 어렵게 세네 뽑아왔어요. 저건 그냥 줄까? 개념을 뽑아왔어야 되는데 세네 뽑아오는 바람에 일단 요걸로 나갑시다. 문제가 너무 적어. 이따가 뭐 센을 주던지 센에서 몇 가지까지만 풀던지 어차피 우리한테는 오늘 배우면 얘기했잖아요. 담주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거 못해서 지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해보죠. 자, 이런 얘기예요. 얘는 쉬워요. x제곱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1부터 2까지 변할 때에 뭘 구하라고요? 평균 변화를 구하래요. 그럼 자, 안 까먹었죠? 방금 배운 건데 이거 하시면 돼요.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 평균 변화율은 결과만 생각한다. 아시겠죠? 밑에 1이니까 필요 없고요. 2 넣으면 얼마야? 여기 4 빼기 2에서 1 빼기 2를 빼니까 3이겠죠. 이렇게.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저럴 것이다 라는 거고. 자, 2-1을 보자. 자,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fx에 대해서 x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 4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3 빼기 1에 f3 빼기 f1을 했더니 얘가 4다. 이런 얘기죠, 지금. 맞죠? 근데 얘네들 사이를 지나는 기울기는 장난해요? 네, 4죠? 이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할만하시죠? 그래서 얘가 좀 많이 쉽기는 해요. 근데 쉬운 건 괜찮은데 너무 적어요, 문제가.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또 하고 선생님이 다른 프린트를 하나 더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샘플자 뽑은 김에. 할만해, 센 정도는. 뭘 지우지? 그 3-1 볼래요? 이건 그냥 눈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안 되면 너네 표정 봐서 안 되면 내가 그릴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y는 fx에 대해서 x값이 a에서 b까지 b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 평균 변화율 각각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감마 중에 뭐가 커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쭉 선을 그으세요. 그 다음에 b에서부터 c까지 평균 변화율 얼마예요? 제로죠? 함수값이 같아요. c에서 d까지 양수. 그럼 a에서 b까지는 음수, b에서 c까지 0, c에서 d까지 양수. 알파, 베타, 감마. 베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감마가 제일 크고, 베타, 그 다음 알파가 제일 작죠. 이해하셨죠? 선생님 왜 안 그런지 알겠지? 이건 뭐, 너무 쉽잖아요. 자, 머릿속에 계속 뭐가 생각나죠? 기울기구나. 기울기구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괜찮아요. 자, 4-1 보죠. 그래서 내가 이걸로 안 풀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은 뭐, 진도 나가는데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안 되면 일단 선생님이 뽑아올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x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에, x값이 1부터 3까지 변할 때에 기울기, 평균 변화율과 x는 c에서의 미분 계수가 같을 때 식은 이러합니다. 보세요. 3 빼기 1에 f3 빼기 f1이랑 f''c가 같아. 이런 얘기라고요.
되실까요? 해보지. 뭐 밑에는 여기는 이제 여기 계산하면 요거죠. 2분의 3 넣으면 얼마예요? 9에서 6 빼니까 3 빼기 1